반갑습니다. 황교일입니다. 이름 엄청 신기하게 쓰이죠. 네. 국어 가르치고 있고요. 네, 시대인재에서 이제 재중 친구들 가르치고 또 여기 뭐 단과 다니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국어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6평을 보면서 전반전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 전반전 동안 본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있었는지 6평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보는 시험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후반전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후반전에 얼마나 멋지게 달려서 본인이 노력한 그 이상을 성취할 수 있느냐는 그 작전 타임 시간에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자세를 갖추느냐에 기인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발걸음 하셨으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드리는 정보들이 자녀분이 진짜 좋은 길로 잘 나아갈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프린트나 교재 같은 거 많이 받으셨는데요. 요거 필기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라고 PPT 프린트 요거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의 자료들도 어떤 용도로 드리는지는 차츰차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보시면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이랑 등급 컷, 뭐 가치점이긴 합니다만 작년 수능이랑 큰 차이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작수랑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똑같냐? 자, 세부적으로 봤을 때 오답률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독서 오답률 1위가 81%였고 10위가 47%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오답률 1위가 72%고 10위가 41%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5% 정도씩은 모든 문항이 조금씩 내려가다 보니까 등급컷이 1, 2점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어느 한 과목, 어느 한 영역에만 치우치지 않고 독서, 문화, 선택 과목이 골고루 상위 오답률 안에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아마 2, 3 수능과 차이가 가장 큽니다. 2, 3 수능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93점, 91점.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한 2점, 3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뭐 등급 컷 자체는 엄청 큰 차이는 안 벌어지잖아요. 하나 상위 오답률을 보시면 여기가 85%. 뉴스에도 나왔던 개딱지 아주 유명한 지문이 있거든요. 정말 극강의 지문과 극강의 문제로 오답률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 오답률 11로 가면 30%까지 뚝 떨어집니다. 편차가 큰가요? 작은가요? 엄청 크죠. 네, 편차가 엄청 크다는 점과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과목이 안 보이나요? 문학이 전혀 안 보이죠. 네, 문학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을 정도로 2, 3 수능 같은 경우는 편차가 이렇게 커져갖고 여기 모든 것이 다 독서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독서 지문이 워낙에 지식적 역량이 좀 갖춘 사람들만이 이길 수 있는 지문이 나왔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극강의 문제들이 독서에서만 대여섯 개가 있었고요. 반면 선택 과목이나 문학 같은 경우는 이게 2, 3 수능까지거든요. 이쪽은 기껏해야 오답률이 10% 아니면 20%였습니다. 그런 문항들이 몇 개나 되는 거죠? 28개가 다 이런 문항들이었고 독서 17개 중에서 극강의 문제 7개를 누가 잡느냐 못 잡느냐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 시기에는 선택 과목이나 문학과 같은 과목들은요. 누군가한테 뭘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오답률 10% 20%짜리입니다. 어디 가서 뭘 배울 필요가 없죠. 그냥 EBS 열심히 보고 문제풀이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맞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극강의 영역을 이기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28문항을 2, 3 수능 때까지는 몇 분 안에 마무리를 지었어야 될까요? 선택 과목 13분, 그 다음 문학 20분, 다 더하면 33분 나오죠. 네, 이게 평균 시간이었고 정말 빨리 단축하는 친구들은 선택 과목 11분, 문학 같은 경우는 17분, 18분도 가능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30분밖에 안 쓴다는 소리죠. 그러면 독서에 50분을 가져갈 수 있었고 독서 17문제 50분이면 두 번까지도 볼 수 있는 시간대거든요. 그러니 실력이 부족한 아이도 고득점을 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2, 3 수능 때까지는 이쪽은 타임어택, 운영과 관련해서만 연습을 하면 되고 반면에 누군가에게 배워서 실력을 쌓는, 력을 쌓는 공부는 독서 하나면 충분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때 공부가 더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 지문이나 아주 어려운 지문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고 지문 분석하고 이런 공부가 통했다면 자 지금 2, 4 수능 때부터 변화가 생겼는데 독서가 한 10% 정도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0몇 프로까지 내려앉은 거 보이시잖아요. 한편 선택 과목이나 문학이 한 30% 이상 이렇게 오답률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2, 4 수능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건데, 하면 실력적으로 이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는 아이는 여기에서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에 따라 여기서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실력을 가진 아이가 이런 시험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휘를 못합니다. 여기서 시간 단축이 안 되거든요. 또 여기에서 틀리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 이쪽 갔을 때 40분 이상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30분밖에 가져가지 못하니까 아무리 독서가 내려앉았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2, 4 수능 때 정말 많은 아이들이 무너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 5 수능, 그 다음 2, 6-6까지 비슷한 기조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요. 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 장점, 최대 장점은 2, 3 수능 이후로 영역별 편차가 줄어들다 보니까 극강의 지문, 극강의 문제는 없습니다. 즉 지식적 역량이 아주 탁월한 아이들만 맞출 수 있는 지문과 문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웬만한 아이들이 다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시험이 됐습니다. 해서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 막말로 얘기하면 3, 4등급 때 아이들도 또는 그 아래 아이들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등급을 넘어 100점까지, 이게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100점을 맞는 게 가능한 시험이 됐습니다. 물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프린트도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런 프린트가 있어요. 이 프린트에 리뷰를 좀 실어놨는데, 네, 저희 단과 아이들이 이제 본인 잘 봤어요 하면서 저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보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 내용 한번 잘 보시면 원래 잘하던 아이들이 잘 보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정말 진짜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는 아이는 고2 때 6등급이었대요. 국어가 30몇 점 받던 애인데 이번에 100점. 네, 아니 보시면은 다 성적 인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에게, 물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제대로 준비하는 아이들에겐 드라마틱한 변화는 당연히 가능한 시험. 네, 이제는 지식적 역량이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떤 자세로 정보를 대하고 물음에 답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올바른 쪽으로, 누군가는 잘못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준비만 잘하면 당연히 100은 현실적으로 올 수 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더 완벽함을 기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왜? 2, 3 수능 때처럼 극강의 지문과 극강의 문제가 나오면 지식적 역량이 탁월한 사람들만이 100점을 노릴 수 있었거든요. 그 외의 친구들은 절대 노릴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00을 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실수 하나가 결과에 너무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하나 실수했어요. 상위권 아이들이 극적극적해도 웃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실수 하나 하는 순간 저 아랫대 아이들이 나보다도 훨씬 더 높이 올라가니까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이 풀다 보면 잘 되겠지라는 안일한 해결책은 더 이상 수능 국어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2, 3개까지는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왜? 이쪽은 배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28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문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문제풀이로는 이길 수 있는 문제들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실력을 쌓고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여기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몇 친구들만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국어 실력이 점점 올라서 6모 때 이번에 100점을 당일에 받았는데요. 작년 6모 때 4등급, 9모 때 3등급, 수능이 4등급이었던 N수생입니다. 재수생이고 점점점 수업을 들으면서 문학이나 다른 과목에서 시간과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보니까 독서가 극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충분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물음에 답해서 독서까지도 완벽하게 잡았던 거고요. 그 다음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드라마틱한 친구인데 본인이 인증을 했어요. 고2 때 성적표인데 몇 점이야 이거? 예, 32점 있네요. 32점이어갖고 6등급이었던 친구인데 완전 수능형 국어는 전혀 모르는 친구. 왜? 내신 국어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준비가 안 된 노베였는데 고2 때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6등급으로 시작해서 이번에 3모 현역입니다. 3월 학평에서 4등급, 5모에서 3등급 받고 그리고 6모 보기 전 이제 학원에서 보는 서바 거기에서도 꽤 좋은 점수를 받다가 점점점 올라서 이번에 100까지 올라간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또한 이런 성적을 올리는 건 누가 어느 만큼 많이 공부하느냐, 많이 배우느냐, 오래 배우느냐 이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중요한 건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얼마나 공부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4월에 입반을 했어요. 저희 단과에. 그럼 딱 2달 수업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수업에서 배운 행동 강령들이 자연스럽게 본인이 따라하다 보니까 이번 6평장에서도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92점이라는 본인 입장에서 너무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은 거고, 이 친구도 시즌 2-2니까 5월 한 달 듣고 나서 6평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그 짧은 기간 안에도 본인이 실질적인 변화, 정보를 대하는 자세 면에서 내가 되게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체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6평장에 갔는데 우리가 준비한 사고법 그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서 본인 입장에선 너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지금의 구공부는 극강의 지문과 극강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누가 많이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제대로 공부하느냐,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한편 대신에 그 실력을 아무리 잘 쌓았어도 이젠 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아마 자녀분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를 받았다는 아이들이 대부분 뭐 엄매의 매체나 특정 영역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 뒷부분에서 시간이 없어갖고 제대로 내가 승부를 못 해봤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제한 시간 80분 안에 본인이 운영하는 능력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점수화 못 시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무리 선생님한테 좋은 걸 배웠어도 짧은 시간 안에 배운 걸 그대로 써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떠올리지 못하는 아이들, 써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실력 못지않게 운영 능력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업 듣는 친구로서 이 친구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전교 1등 하는 친구예요. 내신 1.0이래나 할 정도로 완벽한 친구인데 당연히 그러면 마땅히 100을 받아야 되잖아요. 96점. 좋은 점수를 받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했느냐. 문학을 빨리 풀고 싶다고 해서 20분 컷을 생각하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EBS 연계를 만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어머, 이거 내가 EBS로 내신으로 준비한 건데 하면 어떤 마인드로 시험 보는지 아세요? 지문 대충 봐요. 그러면서 지문에 근거해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내신에서 준비했던 지식에 근거해서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문제 넘어졌대요.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EBS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실력을 믿고 봤으면 당연히 100이 나오는 친구인데 EBS를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4를 가져갔던 친구예요. 한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N수생 친구인데 여기 옆에서 원래나 서바 같은 모의고사를 보면 사설 모의고사, 부모님께서도 이제 자녀분들 학원 보내면 사설 모의고사 가지고 오잖아요. 원점수 어떤가요? 형편없죠. 60점, 70점 뚝뚝 떨어지죠. 근데 이번 모평 때는 어땠어요? 몇십 점 갑자기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 친구도 그래요. 점수대가 70에서 90점대 초반 나오는 친구인데 막상 평가원 모의고사 들어가면 점수대가 잘 나온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97점을 받았습니다. 어느 게 제 실력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평가원 난도잖아요. 그리고 이 A라는 학생은 요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97점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사설 모의고사는 항상 이런 난도를 추구합니다. 즉 평가원보다 무조건 높은 난도, 높은 코스, 난해한 코스를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운영 연습이 되거든요. 네, 평가원처럼 평이한 난도의 시험을 보면 아이들의 점수는 올라갑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연습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의고사를 보든 사설 모의고사는 무조건 평가원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받아오는 사설 모의고사에서 받아오는 점수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본인이 얼마나 현명하게 쓸 수 있는지 운영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 아마 어떤 학원을 보낼 때 대부분 시험을 보면 오답률표나 이런 걸 제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당연히 제공하는데 문항별 오답률표를 보면서 오답률 50 아래짜리 있잖아요. 50 아래짜리는 시험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길 수 있었잖아요. 남들은 다 이기는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한 시간 내에 이길 수 있는지 이런 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연습하다가 평가원 만나면
쉬워지죠. 확실히 쉬워지니까 시간도 남는 거고. 네, 이런 운영 능력 연습, 연습이 어느 정도 난코스 안에서 많이 진행이 돼야 평가원도 평지를 달리는 느낌으로 시원하게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1순위로 삼아야 되는 건 일단 실력이 앞장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나 문학이나 독서는 글을 읽는 자세, 문학도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자세가 올바르게 갖춰져 있을 때 그럴 때 점수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거기에 운영 능력이 뒷받침돼야 그제서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학원에서 좋은 걸 배웠다고 해서 다음날 점수 안 나옵니다. 네, 모의고사 연습을 통해 본인이 80분을 잘 운영했을 때나 점수로 확고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아이들이 아마 EBS 연계 덕을 많이 봤어요. 이런 얘기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점수의 덕을 본 건 아니고요. 어떤 덕이냐면 지문에 있는 모든 내용이 어디선가 본 듯하다 라는 익숙함이라는 덕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거든요. 사람이 글을 만났을 때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글과 어느 정도 제재래도 알고 있는 글은 익숙함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독해력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런 면에선 모두가 다 익숙한 제재였던 거죠. 그래서 도움은 받긴 받았습니다만 아까 보여드렸듯이 EBS만 믿고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아까 그 두 문제 넘어지는 아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자기 실력을 더 믿어야 돼요. 자기 능력을 믿고 충분히 글을 읽고 나는 물음에 다 답할 수 있다. 이런 자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내신식 사고랑 수능식 사고랑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독서랑 문학 제가 간단하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예를 들어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자녀분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화면을 보면서 둘 중에 하나예요. 적절한 거 한 번만 골라보세요. 하셨나요? 네, 답은 하지 마시고요. 창피하니까.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문단이고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이게 한 문단짜리거든요. 총 4개, 5개 문단이고 그 5개 문단을 읽는데 보통 4분 정도가 주어집니다. 4분 안에 이런 정보를 읽고서 물음에 답해야 되는데 지금 차이는 뭐죠? 회원 국가가 따르느냐, 비회원 국가가 따르느냐라고 하는 건데 정답은 뭘까요? 하지 마세요. 네, 얘가 정답이에요. 얘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아이들이 이걸 선택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 회원들에게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라고 해놓고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인데 이를 기억이라 한다라고 하니까 여기 보면서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 그럼 당연히 뭐처럼 보이겠어요?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면서 직관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자꾸 글자를 쫓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없잖아요. 지문에 비회원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선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자, 우리 입장에선 독서지만 출제진 입장에선 독서인가요? 출제진 입장에선 작문입니다. 그들은 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일정한 원리에 의거해서 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일정한 원리란 뭐냐? 글을 쓸 땐 기본적으로 주제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갖춰야 된다는 통일성과 함께 단계성, 처음, 중간, 끝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은 이 글을 요약하고 의의를 밝히는 문단으로서 방금 전에 보셨던 문단이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문단에 들어있는 밑줄은 어디를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될까요? 마지막 문단은 이 글을 요약하는 자리였어요. 그럼 그 글의 화제는 처음 부분에서 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은 반드시 도입 부분. 이 글이 어떤 걸 화제 삼아서 정보를 펼쳐냈는지 고려한 상태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다시 해보시겠어요? 도입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보세요. 어떤가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머님들 이거 선택하시고 싶으세요?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왜? 이 글의 화제는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게 일반적인데 비회원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며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가운데 문단에서 정보로 쏟아졌던 거고 마지막 문단에서 한 번 더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 어디죠? 비회원 국가가 마저도 지키는 것을 기억이라 한다 하면서 요약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어떤 지식 BIS라는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 얘는 주제에 부합하는 선지인가요? 이건 주제에서 벗어났잖아요. 이 글의 주제는 뭐였죠? 비회원 국가가 저것을 따르는 이유였거든요. 그러니 얘는 주제 선지가 되고 얘는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 선지인데도 수많은 아이들이 글 읽는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국어는요. 자세 싸움입니다. 지식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는 문학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내신식 문학과 수능식 문학의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문 하나 보여드렸고요. 참 또는 거짓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죠. 이거 독서 아닙니다. 1분 안에 다 마무리 지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이런 거 20분 안에 다 끝내는 아이들이에요. 답변하셨죠? 자, 어머님 혹시 용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오늘 한 마리 보셨는데? 제가 용용자에 한일자 쓰거든요. 죄송해요. 자, 용 현실에서 볼 수 없으니까 어떤가요? 탈속적이고 환상적인 소재다. 그럼요. 그 다음 생매 잡아서 길 잘 들여 먼 산 두매로 꿩 사냥을 보냈답니다. 매 키우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매 키워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우리 아저씨 매 키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취향이 꽤나 고고하다라는 거 어때요? 이거 부정하기 쉽지 않죠. 네,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근데 지금과 같은 사고로 참 판단을 하고 오답률 60을 줍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지금 보면은 이 문제는 요것 때문이에요. 독서 같은 경우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글을 올바른 자세로 이해하지 못하면 물음에 답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절대 답 못합니다. EBS에서 배웠던 내용이다? 그걸로 잘 답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보기 문제가 항상 난이도가 높잖아요. 독서 같은 경우는. 왜냐? 윗글을 바탕으로 조건이를 충족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고 두 번째, 보기를 이해하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독서에서 보기 문제 많이 나가는 이유가 보기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선지로 곧장 내려가서 그래요. 가서 하다 보면 안일하게 뭐가 되겠지 하니까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음 글을 이해하는 조건과 보기를 이해하는 조건이 AND 조건으로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까다롭죠. 오래 걸리고 시간을 많이 소요합니다. 한편 방금 풀었던 문제인데요. 조건 한번 다시 보세요. 독서와의 차이점 혹시 보이실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까지는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이에요? 공통점이죠. 하지만 여기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에서 차이점을 보셔야 됩니다. 뭐가 다르죠? 독서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거니까 이거 먼저고 무조건 그 다음이 이겁니다.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얘는 보기를 바탕으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여러 어머님들도 사고하실 때 어떤 사고하셨죠? 보기를 바탕으로 사고를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만약에 사고를 한다면 고전 시가에서 자연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진다 하면서 두 작품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작품은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차이점이죠. 허물로 가 작품에서의 자연은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 반면에 나 작품의 자연은 풍요롭게 그려지는 현실적 풍류의 장으로서 활달하고 흥겹게 놀이를 펼치는 곳이며 신선한 이미지를 통해 멋이 고조된다고 했으니까 고고한이라는 특징을 나 작품이 가져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네, 이런 게
보기는 차이점이라 이야기했는데 선지는 공통점이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이건 지문과 별개로 X인 겁니다.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수능 문학입니다. 내신 문학과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문학도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깔끔한 논리, 깔끔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1번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맨날 문제풀이만 하니까 조금만 힘을 줘도 우리 아이들이 문학에서 시간을 배로 주게 되는 거죠. 결국 수능 문학이라는 건 지문을 읽는 힘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수능 문학은 그들이 주는 외적 조건이 있죠. 보기를 참고하여라는 조건과 선지. 아무리 면접 준비를 잘해도 질문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면 잘못 대답하죠. 선지를 객관적으로 읽는 힘, 거기에 문학만이 지닌 개념까지도 3박자를 균형감 있게 갖춰야지만 아주 깔끔하게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바르게 걸을 줄 알아야 멋있게 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데 니들 뭣도 모르고 맨날 달리기만 하니까 지나가는 풍경 대충 보면서 실수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걸음마부터 똑바로 다시 배워야 된다. 그런 아이들이 2학기 때 운영 연습하면 점수가 확실하게 나온다. 했던 거였고 저희 단과 애들 그래서 이번에 점수 되게 잘 나왔습니다. 반면 조건에 충실할수록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지금 보신 것처럼 독서 같은 경우는 다음 글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다음 활동은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허니 독서는 이등변 삼각형 능력치가 중요하죠. 즉 독해력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EBS는 그냥 제재에 대한 익숙함, 지문에 대한 익숙함을 주는 것이지 독해력 자체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한편 문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알겠지만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글을 보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감상력이라는 것도 그들이 주는 관점 안에서 감상을 해야 되며 객관적 정보 활용 능력, 보기나 선지와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문학은 육각형 능력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쉽습니다. 왜? 어느 하나만 날카로울 필요가 없거든요. 두루두루 갖추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업은 뿌리부터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즉 뭘 배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고 지금과 같이 저 같은 경우는 수능, 문학과 수능 독서의 접근법의 차이부터 이해를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무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섭렵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녀분들도 학원 다 다녀봤잖아요. 좋은 거 많이 배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집에 와서 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워왔으면 이만한 걸 배워왔으면 집에 와서 뭐 해야 되죠? 그걸 아그작 씹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요. 선생님한테 니들이 나한테 배우는 거 쉬운 내용 아니다. 솔직히 어렵다. 왜 어렵냐면 저는 낱개 작품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누앙사라는 작품 하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앙사를 쓴 박인노라는 사람을 가르치고 박인노가 살았던 조선시대 4대 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배워갈 때 이만한 걸 배워가죠. 대신 소화하는 데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4대 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순간 4대 부가 쓴 모든 작품들을 읽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배워갈 때는 엄청 크게 배워가니까 돌아가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과제장을 받아가면 아이들이 문제를 풉니다. 자녀분 교재 보면은 우리 아이가 제대로 공부하는지 아닌지 단방에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문제만 풀고 다 맞췄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맞힌 것과 아는 것을 혼동하는 겁니다. 알기 위한 공부는 이렇게 풀고 나서 즉 문제풀이는 공부가 아니라 연습일 뿐이니까 문제풀이 이후에 이거 여기 있네 이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읽고 이렇게 했어야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독서 맞춰놓고 나서 그냥 채점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문을 하나하나 선지랑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아래 문단이 아니라 상위 문단에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글 읽기 자세를 점검하는 거죠. 이런 식의 공부를 해야지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 아이들 혼자서 소화시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순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니들이 체화하는 거 내가 책임지겠다. 허니 카카오 채널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항상 질문해라. 해서 카카오 채널로 질문하는 친구들 제가 일일이 다 답변합니다. 누구한테도 시키지 않습니다. 무조건 조교 안 시킵니다. 제가 다 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배워가야 되는 건 저의 사고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3시간 반 아무리 좋은 걸 배워가도
돌아가서 6일 동안 이상한 공부하면 꽝인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 6일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소형 강의로서 예, 그렇게 인원수가 많지 않고 대신에 조교들 아주 그냥 탁월한 조교들을 두서 이 조교들이 20몇, 10몇 명씩 아예 집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제출하면 꼬박꼬박 코멘트 달아서 편지까지 써줍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이것들이 편지 써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교들이 나머지 6일을 책임지고 제가 하루라는 수업을 책임지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따라오다 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당연히 실력적으로는 저 못지않은 실력을 우리 아이들이 갖추게 됩니다. 근데 운영 능력도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졌어요. 요즘처럼 지문 난도가 솔직히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는 실력적으로 쌓아야 되는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엄청 높게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런 만큼 더더더 요만큼의 실력을 100% 점수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 모의고사를 엄청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이사수능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실력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 운영 연습은 적당하기만 하자 였는데 이번 6편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연습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니까 2학기 시즌3부터 파이널 수능 보기 직전까지 모든 회차 현장 모의고사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해설 수업과 또 실력을 쌓는 공부까지 계속 병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문학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는 게 어딘지 아세요? 소설이에요. 네, 소설이고 수필 파트. 수필 파트는 100% 비연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글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는 소설 2지문 8문제면 12분 컷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20분 쓰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독서를 잘해도 시간 부족한 거죠. 그래서 소설 및 수필과 그 감성법을 통해서 문학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17문제 20에서 25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마치는 건 당연하고요. 이런 수업을 진행하고 독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온 것처럼 조금 약간 고난도 제재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 제재 나왔을 때 써야 되는 자세와 전략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EBS 공부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 EBS 공부는 근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집니다. 왜? 정보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기간에는 연계 제재 정리 위주로 흘러간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언매 화작,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언매 같은 경우는 문법, 개념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매 인강 무기한 제공합니다. 6차 시짜리 있고 관련 교재도 있는데 이것 따라오면 문법 안 틀립니다. 화작 같은 경우는 개념 공부보다는 실전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전 연습을 위한 교재도 꾸준히 제공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7월 10일 6시 반부터 시즌3가 이제 개강이 되는데요. 말씀드렸듯 전 회차 시작할 때부터 현장 모의고사 실시합니다. 총 18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합니다, 어머님.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 한 번은 무조건 더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다음 문학과 독서 내용도 살펴보실 수 있고 연계 정리도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사용하는 교재들인데 다 용그림이 있어요. 용용자다 보니까 중요한 건 모든 교재에 제 구어체 해설이 들어가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해설 그런 거 없고요. 우리 아이들이 익혀야 되는 건 제 사고법이잖아요. 모든 지문 모든 문항에 대한 제 사고법이 담겨있는 이게 있다 보니까 이걸 계속 읽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9평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 옆에서 환청 듣습니다. 제가 옆에서 막 욕하면서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바른 길로 이끈다는 거 오늘 보시면 아이들 리뷰에도 많이 실려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도중에 뭔가 우리 아이들의 어떤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결정을 바꿀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중도 입반했을 때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제일 두렵잖아요 솔직히. 일단 어느 수업을 듣든 적응기가 2, 3주는 무조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 적응을 한 다음에 본인이 들은 걸 체화하는 데까지 또 한 달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을 듣든 한 달 반 정도는 적응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적응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하고 싶으면 프리뷰 교재와 함께 우리 아이들 OT 영상 주는데 부모님들한테 오늘 하나 드렸어요. 요거 보시면 프리뷰하는 교재 한 장 넘기시면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QR코드 이거 부모님이 오지 말고 이거 자녀분 주세요. QR코드로 연결되면 수업 영상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OT 영상으로. 이 교재 가지고 따라올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방금 했듯이 수능 독서와 수능 문학의 차이점부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전반적인 안내가 여기 1시간 반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녀분이 꼭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카카오 채널이나 본인 전담조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뒤늦게 들어오더라도 한 달 반 또는 한 달 사이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건데 요거 제가 드린 거 이거 안내만 하고 갈게요. 이번 6평 우리 아이들 봤는데 쉽다고 해서 그냥 대충 넘기면 안 되는 게 이게 9평이고 이게 수능이에요. 9평도 수능도 이렇게 나올 건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24-6이 24학년도 6평이 1컷이 96점이었어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엄청 쉽다 했는데 24-9가 1컷이 90으로 떨어졌고요. 24 수능이 1컷이 87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나왔던 해였거든요.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거. 여기 한번 9페이지 보시면 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9페이지 하단에 보이실 거예요. 24-6, 24-9, 24 수능 등급컷 보이시죠? 하단에. 그러니까 요런 체제에서는 문학이든 독서든 힘 조금만 주면 등급컷이 확 내려가는 거거든요. 또는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어떤 수업을 듣든지 간에 문제풀이 많이 하는 수업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실력을 제대로 쌓는 수업, 제대로 쌓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4 수능처럼 만약 나오더라도 당연히 100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으니까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자녀분들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저희 수업과 관련한 정보도 들어있습니다만 저희 단과에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지 어떤 수업을 듣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어있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녀분한테도 전달되면 자녀분의 미래가 여기에 담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